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박세혁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민과 또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교육위원장 박세혁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방송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그 교육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경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경기도의 교육위원회는 경기교육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하여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을 수렴해서 그것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네, 교육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제8대 들어서 기존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또 통합이 됐죠. 아무래도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면은 중간에 마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교육의원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호흡을 맞춰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위원장 선출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누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경기도민에게 책임을 지느냐. 그것이 위원장 선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교육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네. 저는 그 교육위원장으로서 그 다양한 교육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 정책결정,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적 지식과 경륜이 큰 역할을 하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과 도의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는 우리 경기도의 교육위원회를 애정과 또 성원으로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위원회 현안을 살펴보면은요, 이 문제는 정말 계속해서 논란의 거리, 또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상급식인데요. 경기도가 이번 달부터 5, 6학년은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죠. 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인데요.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전면 시행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시행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또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적 초등학교 5, 6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192억 원이 지금 편성돼서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난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참 중요할 텐데요. 경기도 재정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시군과의 협조 관계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찬성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부터 도시지역 3학년에서 6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생 전체, 2013년에는 초등학생과 중3 학생, 2014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로 확대 나가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특별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급식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전국 지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급식비 국고 지원을 건의했고요.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국회의원님들도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7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국가 재정 지원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시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경기도 내 시군 협조와 관련돼서 도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올 하반기에 급식 예산을 편성했고요. 총 예산이 한 19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 경우는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김문수 지사님의 그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현명하신 정치인이고 또 앞으로 큰 행보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다수 도민들의 요구를 그 받아들일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돼서 경기도의 그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예산 낭비성 사업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만 바뀐다면 경기도 재정에서 그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지원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혁신학교 문제가 또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혁신학교가 2014년까지 완성하고 확립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혁신학교 과연 공교육의 대안 모델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혁신학교가 새로운 그 모델로서 자리 잡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그 실력과 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입니다. 이미 경기도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학교를 혁신학교로 좀 선정해달라.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그 혁신학교는 도시형, 농촌형, 미래형,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그 기피학교, 또는 도시 공동학교 지역, 이런 데 선정해갖고,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학업 성취도 목표를 달성시키는 등, 이미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혁신학교는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고 2013년까지 200여 개를 선정해갖고 운영할 것입니다. 저는 혁신학교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이야기 조금 심각한 얘기는 한데요.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7대 의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그 원칙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는 세워져야 된다. 둘째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인데요. 학교가 있는 시설, 학교를 설립하는 시도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인 만큼 초등학교, 중학교만이라도 국가지원에서 그 설립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듯이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피해를 보냐? 이게 밑에 기본적으로 좀 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도청하고 교육청 간에 그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돈이 9,900억인데 이 돈은 그 도청에서 반드시 전입해줘야 됩니다. 이건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지사께 한 말씀 드리는데 용지 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어 학교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어떤 성의와 열의를 보여야 됩니다. 학교를 짓지 않는 김문수, 학교를 짓는 김문수, 어느 게 좋은 것인지 도민들이 판단하라고 저는 선택하고 이것이 지사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의 마무리 인사로 이 시간에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그리고 도민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박세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I'm coming home to you.